네, 은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그 촬영하는 날짜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. 그거 그쵸. 엄청 추웠는데 거의 봄 날씨 같습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요즘은 네. 요즘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기소됐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. 뭐 그런 어목한 그 시기 중에도 봄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옷을 입으신 건가요? 왜 그러세요? 아니, 여러 번 입었어요. 신년 맞이 때만 입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? 특별한 뭐가 일이 있나. 네. 오늘 이 장소 첫 방송이라서 그런가? 저희가 장소 옮기고. 네네, 첫 방송 아니니까 네네. 무엇이든 다 첫 하나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저희가 그 반북 유튜버들 소식을 오늘은 좀 준비해 봤는데요. 그 안찬일이 그 평양의 최고위급 300명이 망명 준비를 완료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유튜브를 올렸어요. 근데 저는 이 소스가 뭔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. 한번 안찬일 씨한테. 그냥 뭐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건지 유튜브는. 네, 좀 얘기해 주시죠.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그 안찬일 씨의 말에 의하면 현재 북의 김정은 청비서의 밑에 있는 최고위급 300여 명이 망명 준비를 완료를 했답니다. 그리고 한 사람당 30만 달러. 남쪽 돈 얼마예요, 그러면? 30만 달러요? 3억? 그 정도겠네. 네. 30만 달러를 차곡차곡 준비해서 침대 밑에 또 어디 무슨 뭐 군계 어디다가 다 지금 숨겨놓고 완료를 했답니다. 와. 근데 조금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, 지금 총비서가 됐죠. 그리고 김여정 뭐 부부장 등이 뭐 위조 여건을 다 만들었던 게 뭐 옛날에 들통난 적이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해요. 그게 아니라 네네. 95년도에 권한의 행보 때잖아요. 네네. 북이 제일 어려웠을 때가 95년도 아닙니까? 네. 그 권한의 행보 때 김일성 주석이 도망가려고 그 김정일 위원장이 망명을 하려고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청비서님이나 부인이나 온 가족을 여권을 위조 여권 만들었답니다. 그래가지고 브라질로 가려고 여권 만들어가지고 남미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대요. 이거 CNN 근데 기사에 났다고 합니다. 이게요? 예. 아니 근데 조금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CNN 기사에 났다고 하면 그게 더 말이 안 돼. 왜냐하면 망명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. 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망명이 가능한 거지. 김정은 뭐 김여정 이렇게 누군지 다 아는데 뭐 김정일 위원장 누군지 다 아는데 어떻게 망명을 합니까? 아니 어떻게 위조 여권을 가지고 나갑니까? 아니 김정남도 뭐 일본 들어가다가 뭐 그건 둘째고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청비서는 그때 어리했을 때 아니겠습니까? 90년대면.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르는 나라 있습니까? 다 알겠죠.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브라질 위조 여권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하고 함께 가려고 위조 여권 만들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. 그걸 CNN까지 보도됐는데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래된 거라서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생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아무리 이거 유튜브라고 해도 참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청비서가 그때를 본받아서 2020년 작년이죠. 작년에 위조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책상 서랍에다 넣고 있는 거를 책임 간부가 서식통으로 알려줬답니다. 안찬일이한테. 책상 밑에 가봤나? 아니.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뭐 북한 붕괴론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여러분 들어보시면 뭐 북한 이 붕괴를 안찬일 씨가 왜 기다리는지는 알겠으나 뭐 참 그래도 하다못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요? 북에서는 뭐 저거 찌질했다고 해도 남쪽에 와서 그래도 한다는 뭐 대학도 나오고 그래 호나스나 박사라는 칭호를 따지 않았습니까? 네. 1호 박사라고. 이 대한민국에서 박사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공부하고 박사라고 땄다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호황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 소설 쓰면 이거 부끄럽지 않을까 이 학계는 이런 생각 들고요. 이 300명이 지금 망명 준비를 하겠다는 게 95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온 가족과 망명하려고 위조 여권 만들었고 그 뒤를 이어서 김정은 청비서가 작년에 2020년에 또 위조 여권 만들어서 책상 서랍에 놨었고 그걸 보고 그 밑에 있는 300명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현실이 이런데 우리도 빨리 뛸 준비하자 해가지고 30만 달러를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망명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건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거소가 안 되나요?
아, 그쵸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니까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, 근데 해도 너무한 게 아무리 가짜뉴스 이렇게까지 황당한 이런 가짜뉴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아무리 반복적이고 아무리 자기들이 북이 붕괴되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될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유를 칩니까? 이건 진짜 써야 돼. 제가 차라리 망명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,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, 어떻게 그 위조 여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갑니까? 일반인도 아니고.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위조여권 가지고 어떻게 나가요? 얼굴 아니 생각도 참. 그 이제 아마 그 안찬일 씨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 봐서 이제 망명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, 그 망명하려면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제 뭐 하다못해 황장엽도 뭐 망명 준비를 하면 뭐 그렇게 황장엽이 위조 여권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.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죠. 그리고요 또 말하는 게 이 거액급 간부들이 어느 나라로 갈 거냐를 선택하는데 이 순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태영하고 뭐고 이미 와서 잘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도 가면 잘 되겠구나 해가지고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탈북자 좀 3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남쪽에 오는데 진짜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사람들 외에는 대사관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오는 사람 외에는 돈을 가지고 남쪽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. 아니 북은 뭐 못 산다면서 왜 거기서 돈 가지고 잘 사는 나라에 돈을 가지고 옵니까? 돈 가지고 망명 안 해도 됩니다. 남쪽에 올 때 탈북자들이 그냥 맨몸에 와도 남쪽에서는 와서 북에 대해서 떠들기만 하면 다 영웅칭호도 해주고 내세워주고 태영호처럼 국회의원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돈 가지고 30만 달러? 그 달러를 가지고 남쪽으로 올 생각 한다는 거는 정말 호황한 거짓말이죠. 그리고 아마 대다수 탈북 그 민들이 제일 선택지는 대한민국은 아닐 겁니다.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제 제3국을 원하는데 제3국에 갈 수 없는 사정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이제 보수 정권 시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받아줬고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동남아 사람들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 대한민국이 조금 경제적으로 위치가 됐다고 해서 차별적으로 바라보듯이 같은 동포를 그리고 북을 저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뭐 그 대한민국에 도움을 구할 거다 뭐 우리나라로 망명 올 거다 이런 착각 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런 생각은 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화 화해 뭐 이런 것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. 조금 이제 안찬일 씨는 자기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자기 눈대로 보니까. 네. 그래서 뭐 비슷한 소식입니다만 이제 강철환이 한 얘기가 2000년인가요? 벌써 20년이 지났네요. 그렇죠. 이제 그때 그 비전향 장기수 분들이 63명? 네, 63분 맞나요? 네, 그분들이 이제 북으로 저희가 송환을 했습니다. 이제 곧 또 다른 분들도 송환이 될 거라고 믿었고, 이제 그런데 20년 동안 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죠. 북에서 뭐 이렇게 지내고 계시다. 근데 지금 강철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북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분들이 아사라는 건 굶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. 뭐 자살을 했다든가,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. 이게 무슨 얘기죠? 네. 참. 네. 말이 안 나가네요. 네. 그래서 20년 전에 가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갔는데 이 강철환 자체도 유튜브에서 말을 합니다. 이 비전형 장기수 분들은 중앙당급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라고 말을 해요. 네. 우리가 흔히 남쪽에서 북은 뭐 당간분들이 살기 전 세상이야 이런 말을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? 잘못된 정보지만 근데 그렇게 본인들도 말했던 게 당간부가 잘 산다고 하는데. 자기 실제 말이에요. 이 비전형 장기수분들은 중앙당급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다. 이렇게 공급을 받는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. 실제 그만큼 공급을 이 사람들은 특별 공급을 해주고 국가에서 엄청 내세워주고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죠. 그런데 굶어 죽는다는 건 왜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뭐 북의 식량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 위계하고 하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은 장사하게 내버려뒀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한답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중앙당 공급 대상도 공급이 안 돼서 굶어 죽을 정도로 지금 북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. 일단 그쵸? 첫 번째 그 얘기네요. 네네네. 이게 너무 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연희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어떤 뭐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 가서 이렇게 얼굴 팔리면서 장사를 못 한다. 그 어르신들이 무슨 네. 장사를 합니까? 어르신들이. 그리고 그 부인들도 있고, 국가에서 다른 것 우리가 권한행위 때,
95년도 권한의 행군 때였죠.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양시도 공급을 신양 멋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때 꼭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해군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, 항일 유가족들,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꼭 공급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교원들,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수업은 해야 되니까 치료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나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비전원장이수 분들 이런 분들 다 정말 11가 대상이고 이 사람들 국가에서 해줄 사람들은 무조건 철저하게 공급을 했습니다. 권한의 행군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때가 권한의 행군 때가 상대 대비도 안 할 만큼 높이 올라섰지 않았습니까? 2013년도에 국제식량기구에서 북이 한 해에 먹을 식량이 520만 톤인데 2013년도 드디어 570만 톤을 생산했기 때문에 드디어 100% 자급자족 국가에 들어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. 국제기구에서. 네. 그때 당시 2013년도에 대한민국은 자급자족률이 23.2%인가 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북은 이미 식량은 자급자족 국가에 들어섰단 말입니다. 하지만 자연재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100% 풍족하게 먹지 못하죠. 아무래도 자기 일체 다른 나라들과 무역거래를 못하고 자기네 나라 땅에서만 나는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게 먹지 못해도 권한행군 때처럼 그때 허리띠 져있던 그런 시절은 아니단 말입니다. 최소한의 모든 기초적인 공급은 다 된단 말이죠. 근데 지금 권한행군 때도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전원장 기수분들이 자살하고 또 굶어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.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지금 몇 명 안 남았답니다. 몇 명 안 남았는데 많이 돌아가셔서 근데 네. 나이가 있으시니까. 네. 근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강직하고 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정부에다 뭐라고 말한대요.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 가만 안 놔두고 다 죽인다는 거죠. 그래서 없어진 걸로 지금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.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. 그때 갔을 때는 진짜 1년도 뻗치기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 사람들도 많이 갔는데 몇십 년을 뻗쳤습니까? 20년을 뻗치지 않았습니까? 이모 선생님도 한 달을 못 견딘다고 했다가 갔어요. 근데 많이 아프셔서 네. 이렇게 뭐 들 것으로 휠체어 타고 갔죠. 근데 네네. 10년을 견디지 않았습니까? 해외 나가서 치료도 받고 오고 그만큼 북에서는 다른 사람들 누릴 수 없는 거 이 사람들한테는 해외까지 비행기를 내보내서 치료받고 올 만큼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습니까?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남쪽에 있을 때는 완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. 남쪽에서는 오자마자 붙잡힌 사람들 아닙니까? 또 전쟁 때 붙잡힌 사람들 감옥살이 30년 40년 하는 동안에 정말 지옥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? 매 맞고 막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때는 어죽하면 지금 낙선되어 계시는 비전원장 기수 김영식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거였대요. 신발 공장 가겠다. 신발 만드는 데 가가지고 제발 구두 앞에 좀 말랑말랑하게 해달라고 그걸 말하고 싶었대요. 너무 구두에 채우고 맞으니까 그게 너무 아파서 맞을 때마다 그런 폭압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비전향 장기수 분들이 뭐 북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접 못 받는다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송환을 바라시는 분들 있잖아요. 2차 송환. 그럼 그분들 보내드리죠.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2000년에 가신 분들도 그랬지만 북이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고도 다 가기를 원하셨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시겠다는 분들이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금이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념대로 혹은 가족이 있으니까 누구는 가족을 버리고 여기 와서 거짓말하면서 잘 사는 뭐 태용호, 지송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연희 씨도 그렇고 가족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접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라고 지금 강철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럼 가서 그렇게 내가 굶어 죽고 보급을 못 받더라도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또 강철원 같은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참 이게 노리는 수가 참 이게 나쁜 건데 지금 현재 2차 성화를 기다리고 있는 비전원장 기수분들 계시지 않습니까? 네. 이분들 가려고 준비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훅칠하기, 이분들이 영상을 흐리기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북은 이러는 게 아니까 너넨 가봐야 다 굶어 죽을 거야. 여기 대한민국 좋은 줄 알아. 갈 생각 하지 마.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이미 갔던 63명의 분들도 네. 모르고 갔기 때문에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지옥 갔다는 걸 모르고 갔기 때문에 걔도 얼마만이라도 남쪽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. 지들이 언제 비전원장 기수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 가져봤다고 이제 와서 북에 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.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이런 말을 하는 거죠.
그리고 이제 지금 그 북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중앙당 공급 대상들도 뭐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면 지금 북의 경제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북이 가끔 이제 그 식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어디 뭐 이디오피아 이런 가난한 나라 뭐 지금 내전이 일어난 나라처럼 실제로 그 나라가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또 뭐 북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뭐 그렇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연인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자금률이 20% 내외란 말입니다. 많이 잡아야 30%. 그죠?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는 다 수입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북도 뭐 지금 경제 제재만 풀리면 왜냐하면 우리도 다 농사만 질 수 없잖아요. 그래야 뭐 농사만 지면은 그러면 2차 산업, 3차 산업은 누가 합니까? 4차 산업은. 그러니까 대부분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들은 뭐 특별히 땅덩어리가 넓어서 복받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수입을 해서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 국제 무역의 교류고. 그러니까 북도 그런 체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북이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수입을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수입을 못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강철한 TV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제 연인님 이제 송환 때문에 뭐 저기 그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하십니다만 플러스에서 지금 비전한 장기수 분들 그분들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몇 분 안 남았죠. 이제 그분들 송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북이 설사 가난하고 못 살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. 2000년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2000년은 더 경제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막 지나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이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아마 강철한 얘기가 맞다고 하면 오히려 더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안찬일과 강철한 얘기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뭐 황당해서 저희가 무슨 뭐 논리적으로 대꾸를 한다거나 뭐 어떤 초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데 진짜 고소 고발이 안 되는가? 이런 것들은 이런 반복 뉴스들을 보고 좋아라 하시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. 좋아라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고소 고발하고 북한에 관련된 뉴스라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, 혐오스러운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